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실 때가 있으신가요? 분명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쩐지 마음 깊이 속내를 털어놓을 만한 진정한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고요.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자연스럽고 즐거웠던 만남과 대화들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때로는 힘겨운 숙제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이러한 관계의 역설과 공허함은 결코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랍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과 의문들을 심리학적인 시각으로 명쾌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이가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깨달으시면서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시간을 통해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변화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여 궁극적으로는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면서 인간관계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곤 하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직업이나 육아와 같은 사회적인 역할이 새롭게 주어지기도 하고 거주 환경이 바뀌거나 개인의 가치관이 성숙하게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수많은 양적인 관계들을 예전처럼 계속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질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학창 시절이나 20대 무렵을 떠올려 보시죠. 북적이는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모여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단체로 떠나는 여행에서 활기찬 에너지를 만끽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되면서 어느새 그런 모임의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각자의 바쁜 일상에 쫓겨 연락마저 뜸해지는 현실 앞에서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자신을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때로는 결혼식이나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 마주하는 거칠의 대화나 형식적인 공감 속에서 왠지 모를 깊이의 한계를 느끼며 씁쓸한 기분을 감추기 어려웠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익숙했던 관계 속에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왜 이리도 어려운 걸까요? 이처럼 수많은 관계 속에서 문득 진정한 연결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무의식적인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점차 깨닫게 되죠. 젊은 시절에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수많은 사람과 가볍게 어울릴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속모래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이제는 아무에게나 시간을 쏟기보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같달까요? 바로 이런 심리적 전환이 우리가 관계를 선택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순히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정서적인 만족감과 깊은 의미를 주는 소수의 관계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몇몇에게만 따뜻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그 깊이는 더욱 깊어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카페나 집거실에서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거칠의 대화로 피곤했던 표정이 진솔한 공감 속에서 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대신 나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의식적인 심리적 필터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며 인생의 후반부를 채워나갈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때로는 서운하고 아쉽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결코 관계의 상실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늘 순조롭게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곤 하죠. 젊은 시절에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서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랜 친구나 가족을 마주하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 또한 변화된 내 모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다른 곳을 보는 듯한 느낌, 혹은 대화가 끊긴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색함은 바로 이런 괴리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가 여전히 과거의 나에게 머물러 있거나 혹은 가족 간에도 세대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충돌로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들을 겪게 되죠. 오래된 앨범 속 젊은 시절의 화기애애했던 모습과 현재의 침묵이 대비될 때 우리는 왠지 모를 서운함과 함께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변했는데 왜 너는 그대로일까? 혹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하는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감정들 속에서 소중했던 관계에 대한 상실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분명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변화된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깊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와 함께 정작 나 자신조차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오는 미묘한 균열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긴장과 안타까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관계의 재정의 과정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관계의 재정의 과정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막연한 답답함만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사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심리적인 전환점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흥미로운 심리학적 개념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죠. 마치 손에 쥔 모래가 한 줌씩 빠져나가듯 소중한 인생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는데 아낌없이 에너지를 쏟았다면, 점차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채워나가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심리적 변화는 우리의 관계 선택에 마치 정교한 필터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과 감정을 할애하며 관계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진정으로 정서적인 만족감과 깊은 의미를 주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거나 피상적인 수많은 인연들 사이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보다는 마음 깊이 통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연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돌멩이 속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찾아내듯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정작 자신의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는 적다고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며 묘한 공허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전환을 이해하고 나면 나만 이렇게 변하는 걸까 하는 의아함 대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납득과 함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전환이 언제나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관계 재정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죠. 바로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거나 혹은 변화된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묘한 갈등들이 그것인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이 더욱 확고해지고 그만큼 상대방도 나만큼 깊이 있고
성숙한 이해를 보여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가 여전히 학창시절의 철없던 모습으로 나를 대하거나 혹은 내가 겪어온 삶의 무게와 복잡한 현실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듯한 가벼운 말을 건넬 때 우리는 겉으로는 애써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과 함께 깊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이기에 더욱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이는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닐까 하는 자기 성찰로 이어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미묘한 균열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자녀를 어릴 적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조언하려 하고 자녀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이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각자의 삶의 궤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의 폭이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겉돌거나 깊은 공감 없이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세상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밤을 새우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기 어려운 두터운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깊이를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마치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영원히 상실된 듯한 아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서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온전히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나 자신조차 상대방의 달라진 생각과 감정을 깊이 헤아리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때로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소중했던 인연마저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상실감으로 우리를 깊이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단순히 외면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연결을 찾아내고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전 대본이 마지막 질문을 이어받아 우리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연결을 찾아내고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연결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를 단순히 상실이나 단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기회로 삼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죠.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인연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만남이든 모든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숨쉬고 변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지혜는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상대방 또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지평을 넓힐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예상치 못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맺는 인연들은 오래된 관계에서 미처 채워지지 못했던 갈증을 해소해주고 우리의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발견하는 기쁨은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요. 기존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가까워야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고 여백을 두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친구와는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려는 진심 어린 시도는 관계의 균열을 메우고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연결은 자기 이해에서 출발하여 타인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또 어떤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와 변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관계는 견고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며 때로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성숙한 여정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변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재구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과 의미를 주는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우리의 관계 또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관계 문제가 나만의 경험이 아닌 보편적 현상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연결을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관계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심리학적 통찰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실질적인 삶의 기술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죠.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찾아가는 성숙한 여정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깨달음과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